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진우 기자님하고 제가 또 이제 맞짱 토론을 그동안 시청자들이 왜 안 하냐고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얘가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진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좌파 특별히 언론 쪽의 대부입니다. 1인자입니다. 1인자. 사실은 뒤에서 다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인데 아유, 아니고요. 네, 그 사실이고. 그래서 아닙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시자고. 자, 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네.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192석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니. 네,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정을 했다는 내가 얘기인데요? 이거는 인사니까 인사한 후에 이제 얘기하자고요. 아, 부정선거를 통해서 192석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김대중, 노무현, 그 문재인을 통하여 구축해 놓은 연방제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주 기자님하고는 나하고 옛날부터 벌써 또 사이가 친해서 뭐 우리는 주제 뭐 이런 게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다 주제인데, 자, 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요. 네, 네. 저 목사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거. 였죠?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풀러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로 네. 뭐 182석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네. 이 보수 정권이 부패하고 무능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니까 그건 또 증명되기 전까지는 또 말씀을 목사님 같이 좀 힘이 있는 분은 말씀을 좀 약간 삼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연방제로 간다, 통일로 간다. 근데 총선 전에 한 개씩 끊어서 하자고. 부정선거 그거부터 하고. 아니 총선 전에 네. 민주당이 이기면 북한에 뭐 넘긴다, 뭐 한다 이 얘기했는데 연방제로 간다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것도 아니니까. 그걸 끊어서 일단 네. 부정선거 아니, 먼저 한번 하고. 아니야,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고요. 부정선거.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떠나서 목사님 저는 건강이 좀 걱정돼 가지고 왔고요. 총선 때 너무 힘들어하시고. 아이고 감사해.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지금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시 그래? 또 너무 활력 있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어. 좀 쉬고 놀고 그러세요. 여름인데. 두 번째로 뭐냐면요. 한동훈을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네. 그 한동훈 내 설명해 줄 테니까. 한동훈부터 하자고요. 자, 아니, 총선 전에도 그 얘기하시죠. 한동훈을 가기 위해서는 네. 부정선거를 1분만 먼저 말하고. 법무부 왜냐하면 장관이어서 책임이 있나요? 아니 당연히 그 전에. 책임이 있을 정도가 아니고 네. 부정선거는요, 이거 도표 하나만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라고. 여기 지금 빵표 나온 지역 위로 띄워봐요. 아니 자유통일당이 빵표 나온 지역이 빵표야. 빵표 나온 지역이 73곳이야. 73곳. 그 다음에 한 표 나온 지역이 선거구 별로야. 한 표 나온 지역이 이게 100곳이요. 그 다음에 두 표 나온 지역이 이게 또 115곳이요. 그러니까 빵표, 한 표, 두 표, 세 표 나온 지역이 전국에 460개 선거구가 나왔다 이 말이야.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화문 조직은 전국에 다 조직돼 있잖아요. 전국에 전국적으로. 많아요. 많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방에 이렇게 취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어, 기자님, 우리 목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얘기하는데 그 목사가 누구냐면 정강훈 목사님이세요. 그렇지, 맞아. 오늘도 누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많은데 0표, 1표 이거는 조금 아니 근데 우리는 조직이 네. 3,518개로 동네가 전국의 조직이 3,518개라고. 근데 그 조직책도 안 찍었네 그럼. 아니 그거 안 찍은 거야. 네. 그러니까 3,518개 동네 우리는 대표를 다 세워놨고 대표 세운 것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네. 우리는 4년 동안 훈련을 해왔어. 3,518개 동대표들을 네. 비발디 파크,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 그 다음에 워커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사람만, 어떤 사람들은 조직을 할 때 조직 직분만 임명해내면 다 될 줄 알지. 절대 안 돼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전쟁을 못하는 것처럼 계속 훈련을 했는데, 이렇게 최고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한 이 바로 3,518개에서
빵표 나온 지역이 이게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이게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인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도 내가 열받아 가지고 재선거 우리 전수조사한다 해서 전국의 선거구가 17,000개야. 17,000개 별로 파라솔을 펴놓고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이름하고 저 핸드폰 번호를 써달라 했더니, 빵표 나온 지역에서 보통요 막 100표도 나오고, 빵표 나온 지역에서 36표도 나오고, 아니 이게 부정선거 이게 확실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찰한테 고발을 했고, 이제 최초입니다. 자,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의 영향력은, 그렇지. 그리고 또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들이 많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당이 지금 몇 번 동안 이렇게 원내로 입성하지 못한 이유가 부정선거라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내 표가 이렇게 안 나와, 이거 부정선거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너무 커서요. 이 얘기는 목사님 수준에서 얘기할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찍었는데 내 표가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진 거죠. 그게 아니 봐요. 저기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증명서를 각 지역의 선관위에서 띄워줘요. 띄워준다고. 그 띄워준 제출한 것만 얼마냐. 지금 선관위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줄여서 발표한 것이 얼마냐. 64만 표야. 자, 알겠어요. 64만 표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찍었다. 어. 내가 찍었는데 우리 선거구에서 지금 한 표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지. 그 한두 명이 아니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전수조사. 자, 전수조사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 그러면 책임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한동훈한테 있는 거야. 한동훈요? 왜요? 왜 그러냐? 네, 한동훈 좋네. 한동훈을 내가 알아보니까 예. 첫째는 한동훈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 그랬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네.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이 선거 기간 중에 세상에 새파란 후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을 떴단 말이야. 맞짱 떴다. 싸웠다죠. 그렇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다 잘했다고는 보질 않아요. 네. 타임적으로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비판한 건 나는, 비판하죠. 나는 목사야. 네. 난 종교인이고 네. 이거 공과 사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히 속된 말로 말하자면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공짜로 주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아니,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쉽게. 이런 쉽게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없잖아. 네. 그런데 그래서 엉망이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정치를 모른다 이 말이야. 네. 정치를 모르는데 대통령이 됐어. 예. 그러면 내가 강화문에서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 올렸어요. 네, 세우자고 했죠. 검찰총장 할 때에 네. 최초로 내가. 네.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대통령 만들자, 검찰총장을 만들자 했다가 내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강화문에서. 알죠, 왜? 알죠. 그때 강화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거의 70~80%가 친박이요. 그렇죠, 박근혜 지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열받아서 온 사람들이라고. 네. 그런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 그러니까 박근혜를 깜빵 보낸 사람이 중간 리더가 윤석열 아니요. 그 다음 실무자가 한동훈이잖아. 특검할 때. 그럼요. 그 다음 제일 위에가 박영수잖아요. 박영수.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왜 잘 보게 됐냐면 대통령 경선할 때 토론회 하잖아. 그 이재명하고 예. 또 뭐 여러 사람 토론회 할 때에 나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구속을 원치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영상에 나와 있어요. 있단 말이야.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이 옆에 누가 붙었냐? 김경률이가 붙은 거야. 참여연대 출신 아니, 김경률이가. 그때 김경률하고 한동훈이 붙었다고요? 그렇지. 김경률이가 모든 자료를 참여연대에서 다 갖다 줘가지고 결국은 박근혜도 구속되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도 구속되고 심지어 경제공동체란 단어를
우리나라의 건국 이후로 처음 사용한 거야.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바로 이거라고. 뭐냐면은 그 핵심 말은 이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 정유라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정유라가 지금 재심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경제 공동체는 뭐냐 이 말이야. 그 최순실이가 정유라의 엄마잖아. 네. 최순실이가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에 있는 사저 있죠, 사저. 네. 그 사저 잘 다녔지 그때 기자 생활할 때. 아니 저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 네. 거기에 금고를 네. 최순실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것이 경제 공동체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 최순실이가 법정 투쟁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금고가 거기 있는지 그럼 압수수색을 한번 하든지 해보자. 그러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재용이도 구속됐거든. 네. 저 뇌물로. 뇌물로. 네, 말 사줬잖아요. 자, 그 말인데 네. 사준 게 아니라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다 조작을 해가지고. 자, 조작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요건 내가 설명을 해주고.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쪽은 전문이니까. 그렇지, 부전문이니까. 네, 오늘은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대통령들은 기업인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금메달을 못 따니까, 그러니까 그 양성모인가 누가 그 LA 올림픽 가서 최초로, 양성모. 그렇지, 레슬링에 금메달 딸 때 몬트리올 전 올림픽. 국민이 그냥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박정희 때부터 한 것이 뭐냐, 기업별로 그렇죠. 스포츠 종목을 단체나. 나눈 거야. 예. 그래서 태릉 선수촌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러면 현대는 뭐냐, 양궁이야, 현대.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 펜싱, 또 뭐 그 기업별로 이제 다 나눴다고. 네. 나눴는데 이제 야구는 지금 프로야구가 생겼으니까 프로야구도 다 기업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하는데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승마야. 승마는 기족운동이라고. 기족운동이니까 승마를 이게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승마를 삼성한테 맡긴 거예요. 삼성한테. 승마를요. 그렇지. 승마는 저 김승현 회장의 또- 셋째 아들 동선이가 아. 승마 선수예요. 아니 승마 선수는 선수인데 자, 승마 선수. 모든 돈은 삼성에서 자, 서포트를. 그러니까 근데 아니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삼성에서 서포트를 했는데, 그런데 봐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정유라 있죠. 정유라 있죠. 정유라는 자기 엄마가 원래 돈이 많아요. 많으니까 자기 개인 말, 후진 말을 가지고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거야. 이거는 기적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이화여대를 들어간 거야. 이화여대. 이화에 대해서 정유라를 위해서 교칙을 다 이렇게 아니, 바꾸고 교체를 그래서 바꾼 게 만들었죠. 아니고 당연히 특혜를 줬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구속됐어요. 아니 다. 그러면 자 네. 그러면 김연아 있죠. 스케이팅 네. 고려대학교 나왔죠. 네. 공부했어요? 자, 아니 했냐고. 고려대는요. 아이스하키 아니, 팀도 그리고- 있고요, 빙상 팀도 있고 그 전에 체육 특기자들이 많았어요. 나는 교수들한테 확인 다 했더니요. 목사님, 저도 그건 취재 다 했어요. 근데 그럼 법원에서 왜 아니, 그래, 이화여대 사람들 아니 다 이렇게 내 말 구속됐습니까? 내 말 들어봐.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문재인이가 한 범죄 행위인데, 자 아니, 들어보시라고. 한동훈이 했다면서 또 아니, 문재인으로 갑니까 아니, 또? 아니 문재인하고 한동훈하고 같은 패야. 그때는 같은 윤석열하고 패인데. 같은 편 아니고 그때는 같은 편이지. 그죠? 아니 근데 다 윤석열도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이죠. 다 같은 편인데. 윤석열, 한동훈 아니, 핵심적인 같은 얘기를 편이죠. 하자고. 네, 네. 그런데 이게 장시호 알죠? 장시호 알죠? 장시호를 꼬셔가지고 특검팀이 네. 꼬셔가지고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자, 거짓 증언이 아니라 특검팀이 아니라 장시호가 재표 왔어요. 오자마자 최순실한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사들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요, 최서원한테 불리한 증언은 누구도 했냐면 정유라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때 김모 검사가 뒤에서 이렇게 많이 편의를 봐줬어요. 아니, 근데 그래 장시호도 마찬가지. 다른 김모 검사가. 근데 봐줬는데 네. 김모 검사가 봐줬는데 근데 이게 핵심적 증언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봐준 게 아니고, 이 장시호를 이게 1700개 녹음 파일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장시호 얘기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장시호하고 아니, 1700개 정유라 얘기는 좀 걸러 듣습니다. 1700개 녹음 파일이 자유일보로 왔어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자유일보도 왔는데 나도 옆에서 봤지. 혹시 그거 파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좀 이준이. 그래서 파일 그거 돈 주고 사셨습니까? 왜 내가 돈 주고 사? 그거를. 아니죠? 근데 네. 이준이라고 하는 난 처음 봤는데 저는 몰라요. 그분이 네. 그 파일도 1700개의 녹음을 한 사람이야. 장시호와 대화를 친구 사이에. 네, 친구 사이에 그래가지고 지금 틀어졌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틀어졌는데 장시호를 신고했죠. 뭐 이거 저거. 근데 네. 그 이준이가 여기 와서 방송도 나하고 2번 3번 했어요. 했는데 이게 녹음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거는 자동 녹음이 돼 있어서 운전이 했다. 뭐 그건 네.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1700개 녹음 파일이 자유일보에 왔단 말이야. 왔는데 내가 그것을 보니까 핵심 걸 보니까 뭐냐면은 세상에 검사가 네. 장시호한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다 그것을 써줬더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 삼아야 됩니다. 참아야지. 자, 문제 삼아야 돼. 검사와 장시호가 그렇지. 혹시 거짓으로 이런 조서를 만들었는지 이거는 이 검사 불러다 조사해야 되겠다. 거기에 팀장이 누구냐 하면 한동훈이. 한동훈이었죠. 그렇지. 한동훈이었죠. 그 옆에 보조 검사가 또 김모 검사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지. 자, 그러면 네. 이때부터 이미 벌써 이 한동훈은 네. 이건 사실은 큰 실수를 한 거야. 왜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검사가 피고인을 데리고 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검찰 개혁해야 근데 되겠네. 이거는 네. 한동훈이가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뜻이 아니라 네. 한동훈 팀에 있는 모 검사가 네, 김모 검사가. 근데 그건 팀장이 책임을 져야지. 자, 그럼 팀장이 책임져. 근데 뭐 한동훈, 한동훈이가 뭐 그래, 수사팀장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윤석열. 네. 근데 윤석열은요 중간 팀장이죠. 팀장이죠. 그다음 그 위에가 박영수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이 다 책임져야 됩니까? 윤석열은 아니고. 자, 윤석열은 왜 아니냐 하면은 네. 윤석열은 그때 사실은 그 팀 3명이잖아요. 한동훈하고 그 팀장들하고 그다음에 박영수가 있죠. 중간에 있는 윤석열이가 이게 아주 이게 거꾸로는 사람이야. 이 네, 사람은 말이 안 듣죠. 말을 안 듣죠. 말 안 들어. 꼴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해꾼이 되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때 그랬다고요? 그렇지. 그때부터 벌써 그때부터. 자, 그래서 근데 목사님, 아니. 여기에서 보수의 딜레마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다 한 팀인데, 아니, 한 팀인데 거기에서 윤석열만 빼려고 하니까 지금 딜레마가 생겨. 아니, 박근혜를 잡은 사람도 윤석열이고 저기 이명박을 잡은 사람도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한 팀인데 근데 왜 윤석열만 빠지고 한동훈? 아니, 내가 지금 잠깐만요. 목사님. 그래. 제가 한동훈을요 비호하거나 응원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한동훈은 뭐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있습니까? 공부가 있습니까? 그렇지. 총선 때 가보니까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워 하고 다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참 윤석열이 셀카만 찍어. 그렇죠. 윤석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양 쌍이 참 선거를 잘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한동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두둔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걸 들어봐고. 네. 왜 윤석열은요. 나도 윤석열한테 뭐 커피 한 잔 얻어 먹은 적도 없어요. 한마디로. 사주셨겠지 뭐. 아니 윤석열 언제 날 뭐 저 용산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어? 불러본 적도 없어. 다른 목사님들은 다 부르면서 나는 안 불러. 근데 그러면 기산하게요. 아니, 목사님이 이름값이 큰데. 근데 오해받을까봐 네, 일부러 안 가시는 것도 일부러 아니라. 나를 아니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불러주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제일 고마울 근데 텐데, 제일 윤석열 고마워하는데. 대통령의 본질은 네. 내가 이걸 나도 윤석열을 깊이 파봤잖아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은 그 우파적인 마인드가 아버지 때문에 생긴 거야. 아버지. 그 돌아가신 아버지 있잖아요. 윤기중 교수. 그래.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은 가정 환경에서 나와. 근데 아까 뭐 자유우파라고 하는데 거기 한동훈을 섞었는데 한동훈은 우파 아니에요. 한동훈은 현대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완전히 민주당원에 미친 당원이야.
아버지가. 그다음에 그 한동훈이가 그 현대고등학교 다니면서 저 친구들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때부터 한동훈은 이미 좌파적 개념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불만이 뭐냐면은 다 좋은데 뭐 한미동맹도 좋고 일본과 관계 좋고 뭐 두바이 가서 돈 투자하면 다 좋은데 사람 엉망으로 한 가지 사람 얼마나 엉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을 볼 줄을 몰라. 내가 사람은 보니까 그래서 엉망으로 쓰잖아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시켰어? 자, 들어보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지. 시켰죠. 그러니까 사람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야. 네. 그다음에 나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은 나 그대로 이야기하잖아 지금. 네. 사람 볼 줄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간신배들 있잖아요. 네. 이게 조선 2조 500년 동안도 네. 왕이 망할 때는 간신 때문에 망해요. 맞아요. 근데 다른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네. 이게 장차관들 이놈들이 전부 다 이게 간신배들이야. 용산도 그렇고 장차관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람을 안 써. 이 사람들이 보수 에이스냐 아니잖아요. 엉망인 사람들 보잖아요. 어떻게 정진석 같은 사람을 저기서 똑 떨어졌는데 데려다 써요. 그래서 네. 내가 그 정진석도 내가 불만이 많고 네. 근데 한동훈도 그렇고. 근데 한동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진숙 같은 사람들 정말 아니 이게 근데 내 말 들어봐.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 개인이 뭐 실수를 하든 말든 나하고 뭔 관계 있어. 나라가 망해버려 나라가. 그러니까요. 나라가 이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엉망이야. 그렇죠, 목사님. 근데 네. 이게 이제 제일 악수가 뭐냐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시킨 거거든. 예.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시킨 거거든. 비대위원장 시켰을 때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지. 안 된다고 했어요. 한동훈 내가 안 된다. 요걸 섞어가면서 그랬지. 네, 절대 안 된다. 저 새끼 안 된다 그랬지. 네, 내가. 총선도 말아먹고 응. 총선 다음에 대표 나와서 대표 되면 탄핵으로 간다. 그 내가 얘기를 주일날 주전했죠. 설교하다가 네, 그 얘기했어요. 그 그래서 내가 그거 물어보러 왔어. 아니 비대위원장 하기 전에 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나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정도로 알지. 알죠. 나는 이성적 사람의 판단 플러스 나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사건을 알고 뭔 내용을 알아서 말하는 게 본능적으로 내 속에 반응이 딱 나와. 네. 예를 들면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이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붉은 용이야. 100년 안에 없어질 거야. 이거는 뭐 볼셰비키 혁명이 진행되고 난 뒤에 뭔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말하든지 그게 아니고 직관이 그렇지 인사이드 아웃이야. 네. 응? 나한테 그런 인사이트. 은사가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내가 주일날 설교하다 그랬어. 저 새끼는 안 돼 그랬어.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안 된다고 그러죠. 나라 망했다 그랬어. 네. 나라 망했다 그랬어. 그러면 이런 경고를 들으면 한동훈이가 철이라도 좀 들었으면 일개 목사가 아니지. 나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이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아, 그렇죠. 내가 광화문 운동 5년 안 했으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류 역사의 2000년의 기록이요. 이거 안 했으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어요. 안 23만 표 안 됐지. 안 됐겠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어요? 안 됐죠. 안 됐지.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법무부 장관 딱 되면 나한테 전화도 한 통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우파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내가 그래도 장관이 됐습니다. 인사 한번 했는데 장관들 중에요 나한테 인사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아니, 뒤에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정치인들을 난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목사님 이것들이. 바깥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데 뒤에서는 다 오지 않습니까? 아니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석들이 와. 수석들 장차관들은요 대통령실 수석 오지요. 수석 오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한테 어찌해야 됩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죠. 그것도 벌써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그것도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하고 형식적으로 주로 사회수 난 다른 모든 수석이 오는 게 아니야. 사회수석이 와. 사회수석이 와서 사회수석은 내 담당이니까. 그래 종교 담당이니까. 종교뿐이 종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니까. 네. 근데 온다고 와가지고도요 겉으로만 인사해버려. 겉으로만 아이고 목사님 강원 운동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했지.
속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정치인들은 다 무조건 난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내 눈에는. 내가 40년 애국운동 하면서 겪어보니까 네. 정치인들은 이거 믿을 인간들이 못 되겠더라고. 필요할 때는 다 뒤에 와가지고 굽신굽신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선거철 때 되면 네. 와가지고 말이야. 네. 살살살살살 하는데. 자, 그 얘기는 하겠는데. 그래서 근데 한동훈이가 왜 이게 이제 한동훈이가 망쳐놨냐 하면은 꼭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선거 끝난 뒤에 윤석열하고 맞짱을 떠야지.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는 하면 안 되지. 자, 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과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대판 싸웠다죠. 근데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읽고 이게 씹었다죠. 그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또 목사님. 그건 모르고. 그랬대죠. 내가 아는 스토리대로 얘기하자면은 네. 비대위원장이 됐잖아. 네. 됐는데 이제 처음에 경북 대구를 갔다고. 갔더니 막 와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 뒤에는 윤석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렇죠. 근데 이걸 착각하고 내가 박근혜 탄핵 해보니까 탄핵은 쉽다. 이 탄핵은. 네. 한동훈이가 박근혜 탄핵한 거 아니야. 그 뭐 특검에서 특검할 때.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이거 아웃시키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웃시키고 내가 바로 대통령으로 나가면 되겠네.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착시현상이야. 지금 그다음에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100%지. 그 다음에 부월경을 갔더니 또 똑같이 광란이 일어나네.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을 윤석열을 3년 동안 대통령 그대로 둘 필요 없다. 바로 이거는 아웃시켜버리고 바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나는 합리적 의심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난 얘기를 뒤에 총선 전에도 하셨어요. 분명히 저한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동훈이하고 이제 이 윤석열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네, 네. 아니 정치를 하는 놈이 같은 편끼리 이 예를 들어서 여당의 국회 대표가 대표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네. 대표가 용산하고 대통령하고 맞짱 뜨는 이거는 언제 맞짱 떠야 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지나고 1년 남겨놨을 때, 네. 1년. 네. 1년 남겨놓으면은 난 이렇게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 윤석열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좀 아는데 뭘 좀 알아. 맨날密착 취재해가지고 술도 같이 먹었잖아.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술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검사 윤석열은 아는데 그래. 정치인 윤석열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수만 계속 두는지. 자, 말씀하세요. 그러면 둘이 친하니까 전화해봐 물어봐. 싫어요. 제가 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자, 그래서 한동훈이가 막판에 그래서 대선- 아니 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봐서 네. 난 뭐 만나본 적도 없지만 초상집에 있죠.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네, 때. 그때 만나셨죠. 그때 내가 가서 딱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막 그걸로 끝이요.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그냥 그게 내가 단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선거운동할 때 있죠.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그 이재명하고 그때는 나한테 전화 여러 번 왔었지. 왜? 표가 필요하니까. 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는요 10초 내지 20초 이상은 통화 안 해요. 왜? 이렇게 말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주진우가 나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아니 저는 보수에서 지금 보세요. 20년 동안 다 바뀌었는데 정광훈 목사 한 분만 계신 거야. 그렇지. 그 근데 자리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네? 저한테 전화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나는 지지하고 운동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그 전화 딱 하면 10초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들은요 대통령 후보하고 통화하면 되면요 막 10분도 하려 그러고 질질 끌라 그러고 뭐 별거 다 물어보고 하지만 나는 안 한다니까요. 나는 딱 10초 안에 나 끝내버린다니까. 몇 번 전화 왔다고요? 더. 그때 뭐 전화가 한 서너 번 왔나? 김건희 여사도 왔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안 오고 그때 안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나한테 올 군번이 안 되지. 목사님, 목사님, 대통령만 전화했고 대통령 후보만 전화했고 김건희 여사도 안 왔습니까? 안 온다니까. 에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김건희 여사님은 나는 잘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건 넘어갑시다. 아. 자, 그래서 자 윤석열의 스케일과 성정상. 아니 그래서 내가 마무리 짓자면 그래서 성격상 네.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한 서너 번 해봐서 아는데 그분은 술을 좋아하잖아. 네. 호탈하죠. 네. 호탈하니까 이런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마 앞으로 한 2년 후에 그러니까 3년 남았는데 2년 후에 그때 한동훈을 난 불렀을 것 같아. 야 한동훈 이리 와 이 자식아. 너 뭐 저 술 먹으면 뭐 그냥 그 가까운 사이에 말하니까 너 앞으로 대통령 해먹어. 알았지? 날 밟어. 지금부터 날 밟고 너 대통령 해먹어. 나는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 성격상. 그런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3년 남은 사람을 쳐내고 왜? 박근혜 쳐내보니까 되거든. 쳐내고 바로 자기가 대통령 가려고 나는 이번에 선거도 망치고 그리고 선거 중에 세상에 아니 저 호주 대사 국방부 장관 임명한 거 있잖아요. 이종섭 네. 임명한 거. 얼마 웃겨요. 아니 근데 내 말 들어봐. 그것이 조금 자기가 그 문제가 있다 해도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거 저 취소하든지 또 불러들이든지 좀 해주십시오. 비밀로 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타격하면 되냐 이 말이야. 거기다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김경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둘이 친하지. 아예 안 친해요.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해요. 옛날에는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저기 제일 핵심이 뭐 때문에 이제 그 박살났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있잖아요. 그렇지. 단두대에 목을 잘라라. 그러면 저 사모님 있지. 기자님도. 왜? 어? 내 사모님 정체 내가 다 알아. 말. 아이, 그러시지 마시고요. 내가 홀딱 까버려. 뭘 또 한번 둘이서 해보려고 그러세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자,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과 애들까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내가 뭐냐면 네. 주진우가 괜찮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자. 얼마나 주진우를 잘 가르치겠어. 아니요. 자, 그러니까는 김경률. 자. 그래서 그런데 세상에 자기 부인을 나도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을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잘라겠다 그러면 난 그 새끼 용서 안 해요. 네,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경률. 그게 그 말이요. 그 말이라고. 단두대 얘기는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 한동훈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비서를 통해서 말 조심 좀 해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한동훈이가 이걸 저 A채널 기자한테 폭로를 해버린 거야. 대통령이 날 보고 그만두라 그랬다고 막 이렇게. 네. 그러면 도대체 한동훈이가 저게 정치인이요, 도대체 비대위원장이요, 뭐 하는 인간이요, 아니,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래. 용산에서 그만두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게 근데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그만두라 한 게 아니고 말을 좀 조심해라. 어떻게 자기 부인의 모가지를 김건희 여사의 모가지를 단두대에서 작두로 잘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말 듣고 말이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뭐라 그랬어? 마누라가 빨갱이고 말이야. 마누라가 아버지가 그 장인어른 말이야. 민여양 18년 장기수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마누라를 버려야 되면 버려. 그렇죠.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말을 잘 못해요. 네. 노무현처럼 말하면요 그 한마디로 그냥 딱 그러면 내가 김건희를 그러면 작두로 자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내 마누라를 그럼 작두로 내가 한번 잘라 볼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끝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말려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가요 그때 뭐라 그러냐 국민의 뜻대로 해야죠. 아니 김경률이가 사고 친 걸 가지고 그렇죠. 한동훈 국민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국민의 뜻의 70%가 동의를 한다. 아니 이게 인간이냐고 도대체가 자기를 키워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선배를 맞아요. 총선 기간 전에 총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이받은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네, 맞아.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하고 이번에 그 총선에서 이기려면요 김경률이부터 아웃을 시켜야 돼. 거리를 둬야 돼.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잖아. 아니 지금 실제 실권자가 거의 나는 그 합리적 의심으로 네. 김경률이가 좌파가 국민의힘 정당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요? 아 그러면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해놓고 네.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어? 사람이 정치인이 한번 실패하면 예의상으로라도 그래도 미국을 갔다 오든지 영국을 갔다 오든지 모든 정치인들은요 다 외국에 갔다 오는 그 갔다 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 자기를 찍어준 사람에 대하여 예인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자기한테 국민의 심리전으로 불쌍히 여김을 당하려고 그렇게 다 외국으로 조선시대 같으면 귀양살이 가는데 외국으로 갔다 오면 한 1년 지나면 사람들이 그래도 한동훈이가 잘했어 이 말이 국민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기간이 1년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세상에 완전히 192석을 저쪽에다 만들어준 주범이 세상에 바로 당 대표 선거를 나온다 하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니 근데 여론조사에서 1등 달리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못 막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이 뜨니까 나경원 죽이고 그 다음에 유승민 뜨니까 유승민 죽이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김기현 만들었다가 김기현 너 안 되겠다 한동훈 만들고 자기가 막 사람을 아무렇게나 썼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나경원도 원희룡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이 될 것 내가 같아요. 들어봐요. 지지율이 50% 넘다 그러잖아. 그 한동훈이가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절반은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려고 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치세,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2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반윤이지 않습니까? 거기 한동훈이 탔지. 반윤으로 가는 거지. 반윤 후보 맞아요. 저게 이제 한동훈이가 돌대가리야. 왜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당권을 장악하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 총선했죠. 예.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번 총선했지. 네. 총선했는데 우파 정당을 찍은 사람이 1,100만이야. 네. 근데 좌파 정당을 찍은 사람들은 1,500만이야. 예. 400만 표 차이 났어요. 예. 근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할 때는 좌파 정부를 찍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야. 그 100만 표가 덜 나왔어. 예. 우파 정당은요 400만 표가 덜 나온 거야. 예, 왜 안 나왔느냐? 정권에 실망해가지고 투표 안 했어요. 정권의 실망이 아니라 한동훈이하고 둘이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아니 그게 실망한 거죠. 그다음에 네. 이 경북 대구 내 고향 있잖아. 네. 내가 의성이거든. 네. 경북 대구 부울경 있죠. 네. 거기가요. 이 실제로 당비 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예. 거의 60%예요. 60%. 뭐 저기 국민의힘에 60%인데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실망을 해서 왜 한동훈이하고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예. 실망해서 그래서 선거 폭망한 거예요. 폭망해서 192석을 만들어준 제1등 공신이 한동훈인데 윤석열은요. 네. 아니 윤석열을 꼭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내가 볼 때 대통령 주기 전에 대통령 안 해봤지. 안 해봤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해봐야 아는 거야. 목사님도 모르시겠네 그럼. 나는 알지. 아 그러십니까? 선지자니까. 알겠어요. 네. 어. 자, 그렇죠. 뭐 그분은 뭐 당이나 뭐 보수나 뭐 거기에 그냥 그 같은 대명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누가 선거를 잘못 치렀냐 제일 먼저 책임론은 한동훈한테 가겠죠. 한동훈이가 책임론이 있을 뿐 아니라 한동훈이는 그 후에 이제 우파 유튜브에서 한동훈의 정체를 밝혀내려고 수없는 유튜브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맞아. 뭐라고요?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고 나라도 속았다. 누구한테? 한동훈한테. 한동훈한테. 왜?
현대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좌파야. 알겠어. 그런데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하나 제어 못해서 한동훈을 너무 키워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한동훈을 키워준다? 왜? 오히려 두들겨 잡으려다가 오히려 키워져가지고 당권도 잡고. 심지어 네. 광화문에 네. 우리 우파들은요. 네. 북한의 공산당보다 조직이 더 세거든. 우리 광화문이. 네. 아니 우리가 영하 15도 된 데서 아스팔트에 자잖아요. 그런 근데 거좀 그만하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다쳐요. 이만큼 우리가 강렬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까지. 광화문 우파까지도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네. 말해. 한동훈하고 네. 윤석열하고 둘이 뒤로 짜고 고수친다 이거야. 정강훈 목사 속여 먹으려고. 이런 말을 나한테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회수석을 불러가지고 진짜로 한동훈하고 둘이 뒤로 내통하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선거할 때 사이가 안 좋은 것보다 지금은 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죠. 근데 이거를 인사도 안 자유보수 우파 쪽에서 나한테 의심을 하고 인사- 목사님 더 이상 윤석열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한동훈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아니 강화문 우파에서 나한테 지금 여기 댓글에도 그런 게 들어 올라올 거라고 이제 올라오는데 주 기자님 오니까 이게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어. 지금 실시간 지금 아니 5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관심사예요.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화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네. 밝히기 전에 네. 우파 유튜브가요 다 까발렸어. 아니 근데 까발렸으면 좀 제대로 좀 까발려가지고 내놔봐야지. 지금 이제 자, 한동훈이 아니 첫째 좌파다. 한동훈은. 한동훈은 좌파다. 그다음에 아버지가 민주당원이 있었다. 아 그래서요? 그다음에 장인어른. 아버지가 훌륭하셨네. 장인어른인가 아버지인가 둘 중에 하나는 민주당원, 골숙 민주당원이고, 네. 그거는 신혜식 대표가 제일 잘 알아. 그건 전잘 쫙 그냥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있다고. 저는요 무슨 생각을 그다음에 하냐면 더 내가 나는 이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한동훈에 대해서 내가 왜 저걸 의심하냐면은 아니 저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되면은 제일 먼저 한기총을 찾아오든지, 한기총 알지요? 교회 단체 알죠. 연합, 네. 우파 단체를 하셨잖아요. 찾아오든지 해야지. 어디를 갔냐 하면 NCC를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NCC는요 네. 목사 단체 중에 네. 그대가 좋아하는 네. 그대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천주교의 정의사제 구연단의 개신교 목사들의 모임이 KNCC라고. 약간 진보적인 모임이죠. 약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양을 자기 집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저는요 다른 건 모르는데 정치를 하겠다, 지도자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국민의 좀 아픔도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정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 좀 나아질까, 따뜻해질까. 그리고 또 외교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통일에 대한 철학도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고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시간이 전혀 없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할 테니까 네. 들어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 취임식하고 네. 1년 동안은 정치를 몰랐어. 몰라가지고 네. 지금도 몰라요. 주로 누구를 의지했나? 장제원, 네. 권성동, 그러니까 김기현을 의지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네.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내쳐버렸어. 예. 내친 거 알죠? 네. 장제원 내치고 권성동 내치고 그다음에 또 김기현 다 내쳤단 말이야. 네. 그 외에도 이제 거기 이제 측근들이 이 사람을 믿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눈치가 빠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었다가는 이거 망하겠구나 해서 다 내쳤단 말이야. 그렇죠. 청와대를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아니 그 용산을 다시 짰어요. 그렇지. 다시 짰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의지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을 의지했는데 결국 한동훈한테 사기 당했지. 벌써 2년을 그렇게 날렸잖아요. 당했는데 네. 이제 내가 볼 때 이제는 그 옛날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 180석이 저쪽에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국민들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야죠. 아니 문재인 때부터 180석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할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만 돌아다니는 거야. 일본과의 관계, 미국 관계가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년에 국내 일은 할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내가 국민의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다. 또 뭘 원하는가 해서 민생 탐방한 거 알죠? 이거는 역대 이승만, 박정희도 못한 일이야. 그 민생 탐방 해가지고 그래서 총선 폭망했어요. 아니 근데 인성 다 들었잖아요. 그걸 다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것을 능동적으로 성화를 못 시킨 것이 누구냐? 한동훈이야. 네. 이거는 예.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시너지 하나도 나는 없었어요. 목회 50년 한 사람이야. 예. 난 눈치 천단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선 탐방을 할 때에 그때 모든 언론과 청와대와 당과 윤석열을 서포트라이트를 거기다 딱 둬야 되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자기한테 오는 눈길을 윤석열이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때 그렇지. 선거 때. 아이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가 안 됐구나. 그래서 목산을 못 이겨요. 나는 이런 걸 천재야 벌써 흔하게. 그러니까 세상의 국민들의 눈치를 서로 뺏기 위하여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 할 수가 없잖아. 네, 못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후임자한테 물러줘야. 그러면 무인자가 제1호가 한동훈이었었다면 그때. 맞아요. 그러면 네. 한동훈은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포트라이트를 대통령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왜 윤석열을 쳐다봐 날 쳐다보라고 해가지고 이래서 망한 거야 선거가. 그리고 선거가 망한 지금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윤석열을 치고 이 반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네. 뭐냐면 한동훈은 비대위원장 딱 되고부터 대통령 3년 남은 거 그만두라 이거야. 그만두고 바로 대선 다시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 새로 하자. 그러면 지가 대통령 된 줄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대통령병 걸렸네요. 대통령병 걸린 중에서 네. 제일 세게 걸린 사람이 제일 중증이야? 한동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홍준표고 네. 또 이제 누구야 당에 있는 또 분당에서 당선된 누구 있잖아. 안철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참 좋겠네요. 국민의힘은 대통령병 걸린 사람 많아가지고. 원희룡도 있을 수 있고 원희룡도 또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네. 근데, 유승민도 그렇고. 근데 나경원은 서울시장을 노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찍고 네. 그 후에 대통령을 할지 몰라.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도 있고. 네. 뭐 또 저쪽에 경상도 쪽에 뭐 김태호도 있고 뭐 네. 하여튼 이쪽은 대통령 병 걸린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내가 볼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목회 50년 했잖아요. 네.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말 들으면 사기당해. 아, 내가 목회 50년만 경험해. 그동안에 너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방송을 듣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들을 수도 있어. 벽이 하나도 들으시거나 또 혹시 비서관들이 들으면 네.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절대로 사람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말 믿지 말고. 그러니까 비서들 임명하는 것도 다 헛방 지르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너가 무슨 실적을 냈어. 네. 무슨 일을 했어. 걸어온 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확인하면 네. 다음에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뭔 일을 할지가 그래프가 나와요. 네.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 정광훈 그러면 정광훈은 실적이 있잖아요. 네. 광화문 운동 5년 했잖아. 알았어요. 그동안 해온 일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다음에 내가 평택의 개딸들이 말이야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해가지고 국제화시켜서 10명을 분신 자살하려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원치 않는다. 이 개딸들이 그렇게 작년 7월 27일 할 때에 그건 또 우리가 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아냈다고.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실적이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실적도 없어.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차관 임명했더라고. 네. 차관 중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 용산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많이 보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자기 아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사 검증을 누가 하냐 이거야 도대체가. 예전에 한동훈이었죠.
속된 말로 내가 말하자면 정강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요. 왜? 내가 없으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냐고. 인정해봐요 빨리. 아니 그렇죠. 당선 못됐지. 저는 1등 공신이 정광훈 목사죠. 맞죠?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정권에 아니 근데 대해서는. 그 말은 이거 네. 뒤집어 보면 돼. 그러면 이재명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니 이 부분보다는 낫죠. 이게서 내가 주진우를 빨갱이라 그러는 거야. 자, 이보다는 낫다고. 자, 문재인 정부를 계속 강하게 비판하시지만 윤석열 정부하고는 비교. 아니 그러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을 폄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돼? 폄훼하지 말라고. 아니 어. 대통령은 목사님 아니 이재명이가 대통령도 안 됐는데도 지금 여기 당무회의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그 얘기를 언제 이거- 했습니까? 알아야 되겠네. 기자님이 그것도 몰라? 아유 좀 정확한. 야 자, 방송실 인사이- 한번 띄워줘라. 이거 안 되겠다. 저 들어봐 직접 들어보라고. 이거 들어봐. 요즘 기자님이 공부를 좀 안 하는구만. 들어봐. 아니 소리 내도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자 이거 자, 보라고요. 목사님. 아니 6.25를 일으킨 이 주범을 네, 그걸 떠나서 어. 저 앞에 글을 들어야죠. 앞에 얘기를 해. 저렇게 앞에 내용이 다 그래. 목사님. 아니, 시간 관계상 그래. 시간 그럼 관계상. 폴로, 목사님, 자. 폴로 다 틀어줄까? 자, 목사님. 그다음에 중국에 목사님. 대해서 쎄쎄하면 돼 안 돼? 목사님. 목사님이 하는 얘기들 중에 목사님이 그런 거 제일 많이 아니,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아니, 내 말 근데 들어봐.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시간 관계상 이게 폴로 시간 안 관계상이 틀어주는데 앞에 다른 자 네. 김일성이 전쟁 일으킨 걸 폄하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내 말 들어봐요. 이번에 국회의원 들어간 사람 중에 거의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이요 3분의 1이요. 자 간첩 수준의 그런 얘기 좀 이게 목사님 저는요 총선 때 한동훈 아니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오고, 국회의원 중에 네. 박선원이라는 사람 알아요? 박선원 알죠? 박선원이 누구요? 국정원에서 간부했어. 국정원 전에 네. 노무현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면서 했어요. 네. 그때 왕재산 사건 1심의 사건에 김성규 국정원장이 그 관계되는데 A4 용지로 80만 장을 평양으로 넘겼다고. 목사님. 그와 관계된 사람이 박선원이라는 것을 알고 국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왜?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하니까 김승규가 잘려버렸어요. 김승규가. 자, 박선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문재인 때는 어디 들어갔냐? 국정원에 들어갔어.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들어갔죠? 네, 넘버 2였어요. 국정원에는요. 네. 국정원장도 차단의 원리가 있어. 이쪽 방에서 하는 일을 옆에 방에서 모르게 해. 네, 서로가. 맞아요. 그리고 국정원장한테도 보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대북 공작할 때는 내가 대북 공작에 누구를 뭐 김정은을 죽이려 그런다 이런 기조실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조실장으로 쓸 수도 없고요. 국정원에서 반대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지금 목사님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아니 제가 박선원 의원 됐죠. 그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그때 한마디도 안 하고 자, 뭐 보세요. 아무데도 뭐 했어요? 아니 그 내 말 들어봐. 너무 나는- 놓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간첩이 막 국정원 이인자 되는데. 아니 내 말 들어봐. 국민의힘 정당을 나는 두둔할 생각이 없어요. 예? 저거 쓰레기들이요. 예? 국민의힘 정당도. 그래서 내가 자유통일당을 만든 거라니까. 자, 믿을 수가 없어요. 야당도 여당도 믿을 수가 없어. 자. 박선원 같은 저놈도 하나 못 쳐내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국민의힘 정당이냐 자, 말이야. 좋아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그렇지. 공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내-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내 말은 자유통일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자. 맞는데 내 말 들어봐. 내가 맞는데 그 말은 내가 다 수용을 하는데 네. 나는 윤석열이가 제일 우수해서가 아니라 차선이야 차선. 네. 이재명이 되면은 연방제로 나는 나라가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하여 나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거야. 자 알겠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5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언제 넘어갔습니까? 목사님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북한에다 뭘 바친다면서요? 탱크가 내려온다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색깔론은 안 통해. 근데 그 색깔론을 윤석열 한동훈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유 얘기하면서. 근데 말이야 이 좌파들은 보면 뭐 말이 좀 밀리면 색깔론이란 말을 가지고 해. 말이 뭘 밀리긴 뭘 또 왜 색깔론? 아니 이 색깔론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라면 앞으로 빨갱이란 말을 쓰지 말도록 하라 그래. 그 말. 지가 빨갱이니까 빨갱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옛날에 거야. 빨갱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 당하고 그랬던 역사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서 아니 4.3 때 제주에서 여수에서 그리고 또 한국전쟁 때 그 많은 비극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여기까지. 내가 자, 내가 들어봐. 한동훈 얘기. 아니 들어봐. 지금 4.3 사건 건드렸잖아. 어? 예? 4.3이 뭔지를 알고 말을 하냐고. 목사님이 자 4.3의 아픔에 그 아니 내가 들어봐. 어떤 교회와 어떤 신자들이 아니, 어떤 청년회가 아니 내 어떤 말 역할을 들어봐. 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주진우가 평양한테 세뇌된 거야. 내가 뭘 세뇌돼요? 왜냐하면은 4.3 共产당이 싫어요. 4.3 사건이 난 왜 김정은, 김일성도 싫고요. 왜 평양한테 세뇌돼? 세뇌 안- 평양 싫어. 저는 싫어요. 평양이요. 그럼- 맛도 없고요. 뭐 음식도 맛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네.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네. 4.3 사건은 김달삼 이두꼬가 일으킨 거야. 아유, 자 그거 말고. 일으켰는데 그게 왜 일으켰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어? 한동훈 얘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 놓으려고 일으킨 거야. 자 한동훈. 근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가 4.3 사건 기념사에 가서 제주 4.3 사건이 우리의 뭐라 그러냐. 이거는요 문재인 자신이 간첩이란 얘기야. 내가 그래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강원에서 연설했다가 내가 구속됐잖아. 그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구속돼 놓고 아니 그러세요. 76개. 아니 그런데 그건 76개인데 제일 큰 제목이 왜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냐. 아니. 이것이 1번이야 1번. 자, 4.3에 대해서 다른 역사관을 가졌다고 해서 간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따라 듣지 않습니까? 봐요. 얼마나 영향력이 아니, 그러니까.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 하면 안 근데 되죠. 4.3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고. 누가 일으켜요? 일으키기는. 김달삼. 자, 누가 일으키고 누가 이덕구. 자, 그런 사상적으로 불온하거나 근데 반대의 생각이 있었다고 그다음에 해서 가서 막 일으킨 사람들은 사람이 이덕구 이덕구인데 김달삼 이덕구인데 그러면 4.3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나 있나? 왜 일어났는지? 주진우가 간첩을 돕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된다는데. 그렇지. 자 목사님. 근데 아니 내가 이 물어봤어. 네. 4.3이 왜 일어난지는 알고 있냐고. 알죠. 몇 년도 일어났어? 알죠. 몇 년도에? 몇 년도 며칠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니 4.3이니까 4월 3일 날 일어났어. 네. 몇 년도에 일어났냐고. 몇 년도요? 48년도. 예, 전쟁 한국 전쟁 48년도죠. 예. 그럼 48년도에 5월 10일 날이 우리나라가 탄생되는 50선거야. 5월 10일 날이. 5월 10일 날이 대한민국이 탄생되는 날이라고. 그 공식적인 선포는 8월 15일 날 했고 선거는 총선거는 5월 10일이라고. 48년 5월 10일 날 총선 유엔의 동의를 받았어. 그 유엔 감시단이 와서 50선거를 하는 날이 이게 우리나라가 탄생되는 날이야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4.3이니까 한 달 전이잖아. 5월 10일이 대한민국이 탄생이 되니까 요것을 방해 놓기 위해서 일으켜난 사건이 이것이 4.3 사건인 거야. 4.3 사건은 그래서 4.3은 제주도는요 세계 선거구에서
두 개 선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이 200명인데 198명밖에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선거를 안 하고, 잘 들어봐요. 북한 선거 있죠. 그걸 해주 선거라 그래. 북한 선거 8월 25일 날 북한 선거에 제주도, 저 사진 보여. 여기 보라고. 북한 선거에 대한민국에 있는 남노당들이, 여기 사진 다 있잖아. 이게 고르바초프가 준 거야 이거. 자, 근데 들어봐. 그래 가지고 목사님, 제주도에서 저 제주라고 써 있잖아요. 제주라고 써가지고 우리 선거에는 참여 안 하고 북한 선거에 참여를 해서 고기잡이뼈를 타고 가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540만 표야. 자, 목사님. 여기 있잖아. 사진 있잖아. 아니, 이거. 제가 그때 근데 그때 봐. 공산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래. 근데 수많은 양들. 근데 제주도 4.3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라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발언하면 돼, 안 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 들어봐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말 들어봐요. 근데 그거는 국가 폭력이고 잘못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도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예를 그거에 들어서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내 말 들어봐. 세계파야, 세계파. 나 참. 내 말 들어봐. 자, 시간이. 4.3을 일으킨 주력 부대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을 속친 산 사람이라 그래, 산 사람. 저녁에는 어디 낮에는 어디 가냐면 제주도의 산에서 숨어. 저녁에 내려와서 민간인들을 경찰서장을 죽이고 경찰서장에 초등학교 갔다 오는 애를요 잡아가지고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들어보려니까 이 살 껍데기를 벗겼다고. 살 껍데기를. 이렇게 잔인한 거야 이 4.3 사건이. 그런데 전쟁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양민 보라고. 양민들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양민들은 낮에는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 돼. 낮에는 살기 위해서. 저녁은 빨치산 편을 들어야 돼. 이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아예 미국과 아예 이승만 편에 선 사람. 그래 3개 세력이 있는 거야. 제주도는 완전히 남노당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서 살기 위해서 낮에하고 저녁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다음에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 이 3개 세력의 충돌이 있었는데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너 낮에는 왜 대한민국 편 하다가 너 저녁에는 왜 빨갱이 편 들어?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양민학살이라 그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제주도 4.3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표를 북한에다 갖다 바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민주투사라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을? 제주도 저 그림이 있잖아. 저게 그런 저 사람을, 고르바초프가 준 거라고. 목사님,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민주투사라고 그리고 하지 저거는 않습니다. 중앙 그런 사람들을 뭘 보상하거나 그런 사람을 민주투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지. 왜? 그런 사람들은 논외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양민들, 민간인들, 수많은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반항민들. 이미 또 보상하고 있고. 자,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라도 아무리 그러더라도 나쁜 사람 하나를 잡아야지. 나쁜 사람 하나를 잡기 위해서 옆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요. 문재인이가 목사님. 4.3의 정신이라고 해서 정신. 4.3 정신에 대해서 왜 그때는 그 4.3 정신이 뭐야? 목사님 그때 4.3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에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할 때 4.3 정신은요. 국힘에 대해서 국힘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무조건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내 말은 안 통해요. 이번 총선 때도 이 종북 아니, 하다는데 안 통해. 그래서 내 말은요. 국민들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내 말은 이제 국민의힘 정당 108석 있잖아요. 얘들도 쓰레기라는 거야. 알겠어요. 왜 쓰레기라 하냐면 표만 되면요. 표만 될 것 같으면요. 조상의 무덤도 팔아먹어요. 알겠어요. 자, 인간들이. 오늘은 한동훈 얘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그렇지. 왔는데 지금 그 한동훈에 대해서 질문 물어봐 이제.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지금 11시 5분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은 좌파야. 한동훈 좌파입니까? 강남 아니 좌파. 근데 다 좋은데 오렌지족이야. 예. 아니 저기 오렌지족이고 좌파.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좌파입니까?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는 다 내가 하더니 아니 내가
내가 언제 비대위원장? 목사님은 안 했어요. 내가 목사님은 비판했지. 그럼 목사님 계속 비판했어. 나는 한결같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뭐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한동훈 좋아하는 사람들 좌파입니까? 지금 네. 이제 다 그럼 좋겠네. 이제 다 깨달았어. 그때 깨달았어요. 그럼 한동훈이가 우리가 속았구나. 이번에 대표에 그러면 한동훈이 안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돼, 절대 안 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돼. 될 것 수가 없어. 같은데? 될 수가 없어. 되고. 제일 이게 멍청한 사람이 내 고향 사람들인데 경북 대구인데 네. 경북 대구가 내가 가서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런 얘기는 목사님이 아니, 하시면 안 경북 됩니다. 이거 대구가 지역 비하 이런 거는 아니 하지 마시고요. 비하가 아니고 내 고향이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북 대구가 정신을 차렸더라고. 차렸다고. 한동훈 인기가 좋던데요. 아야. 다저 여론조사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현장에 가봤잖아. 총선 때 보셨잖아요. 아니 내가 현장에 가봤더니 현장에서는 한동훈도 인기 있어요. 완전히 한동훈 이 새끼 안 되겠다고 막 지금 난리들이야 지금. 그렇습니까? 그럼 경북 대구 경북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네. 당 대표 선거할 때 어디 가면 끝나요? 광주 가면 끝나요. 광주에서 민심을. 근데 여기는 경북 대구 가면 자, 끝나요. 그런데 사실 준비도 안 하고 국정에 대한 철학도 없고 고민도 없는 검사 출신 검사 남의 맨날 그 모든 100가지 1000가지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있는데 아니 근데 잘 아시네. 네, 그 중에 하나만 나쁜 거 잡아가지고 계속 잡아했던 검사들 있잖아요. 조작하던 검사들. 그리고 아무로 몰고 가던 그런 검사가 정치에 나오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다, 검찰총장하다 바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거 이거 국가 공권력의 신뢰도하고 재앙이야 재앙. 그렇죠. 네. 재앙이죠. 재앙이야. 네, 그럼요. 그건 주진우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렇죠. 네. 절대로 한동훈은 대표되면 안 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대표되면 안 되는 거야. 국가를 위해서.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네. 절대 안 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할 좀 말이 하세요. 보수 할 좀. 말이 너무 많은데 네, 보수 지금 잘 좀 하세요. 이제. 사실은 저 네. 192석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네. 이제 끝나고 네, 갈게요. 다음 주에 와서 다음 주에는 주제를 내가 미리 줄게. 192석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반드시 연방제로 갑니다. 북한으로. 내가 미리 숙제를 드렸어. 연방제 안 가요. 참나. 안 간다니까요. 여기 여기. 자, 대통령과 그리고 그럼 여기 투표 한번 해볼래? 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어떻게 가는지 아니. 그걸 좀 먼저 생각하셔야죠. 아니 여기 마지막 투표 한번 해보자. 자, 시청자들. 여기에서는 뭘 참 여기에서는 아니 그래도 투표 한번 해보자고. 뭐냐? 좌파 대표 나쁜 새끼 계속 공부나 좀 여러분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그거는 주진우 자, 기자님이 네. 그동안에 저쪽에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데 그쪽 아니고요. 주진우는요. 자. 내가 저 15년 20년부터 잘 아는데 주진우는요. 좌파는 아닙니다. 좌파는 아니고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대화도 되고 뭐 전화도 되고 이게 하지. 주진우는요. 솔직히 아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연방제 통일을 가는 걸 지지하냐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 절대로 북한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주진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주진우는 간첩 아니니까 여러분 저기 그렇게 아시고 체제 경쟁은 끝났어요. 이제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도 못하는 나라인데 저 독재에서. 내가 근데 제발 이제 연방제로 간다. 이 얘기도 좀 그만하시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정부 여당 이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건지 그 얘기를 보수에서 해야 되는 보수가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권위도 없고. 내가 요거는 네. 내가 다음 주를 위해서 내가 딱 30초만 내가 때 아니야, 그만해. 알려드릴게. 그만하고 오늘 가자고요. 이걸 봐요. 목사님. 건국 후에 목사님. 아니 저 해방 후에 한 번도 북한은 한국을 점령하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한 자, 적이 그럴 없어요.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렇게 볼 수도 그런데 있어요. 네. 이번에 6.25를 통해서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안 되잖아. 네.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안 될 것 같죠?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통역단, 난민전,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세우려고 계속했는데 제일 가까이 간 게 이석기 정당이요. 이석기 정당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들어보라니까 그쪽에서 빠져 있어 몰라서 그래. 아니요, 안 빠져요. 내가 저는 반대예요. 내가 청와대에서 저 비닐 텐트 싸움할 때 내 바로 옆에 그 이석기 누나가 텐트를 쳐놓고 해서 이석기 누나하고 내가 많은 대화를 해봤어. 도대체 목사님 참, 네. 이석기 누나하고 네. 내가 그분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훌륭하신 그래서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네.
미군은 나가야 된다는 거야 나한테. 주한미군 철수를 아니, 그래서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내 말 들어봐요. 네. 그 꿈에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제 왜 트럼프 되면 주한미군 나갈지도 몰라. 네네네. 그러면 주한미군 나가면요 대한민국 바로 무너져 버려. 알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192석의 마지막 목적지가 연방제라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 말도 안 된다는 것도 다음- 꼭 알아주세요. 다음 주에 말도 안 된다는 것도. 다음 주에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재명 책을 그렇게 들러봤는데 연방제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것도 저 언론을 자, 헷갈리게 만들어. 자 목사님 이제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요. 그래. 네. 네. 한동훈 여성가 한번 안 해보려고? 네. 뭘 해요? 가야죠. 아니 자, 192석의 마지막 목적지는 반드시 연방제다. 연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번. 그렇게 얘기를 1번이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2번. 한번 투표 한번 해봐요. 아니, 가자고요. 192석의 마지막 목적지는 연방제다. 다 1번이라 그러잖아. 봐요. 다 1번이라 그러잖아. 여기서 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거야. 이거 여기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이거를. 뽑으세요. 대통령 누구를 뽑냐? 다 정광훈이라고 하죠. 다 111 하는데 그러면- 좀 정신 좀 아니, 차리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봐. 다음 대통령을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이 하세요. 차라리 그럼 날 찍어줄래? 한동훈보다는 목사님 아니 좋겠다. 아닌데 그 말이야. 주진우 날 찍어줄래? 아니요. 목사님, 안 찍어줘? 목사님 아직 에이씨, 목사님 정말. 약속을 할 게 많죠. 아니 군대 있지 정말. 네. 아이 사람들 창피하게 말이야. 날 찍는다고 해야지. 아니요. 저 주진우가 말이야. 보수에서 어. 보수에서 지금 저기 정치 난 대통령 하려도 안 해. 안 알죠. 근데 보수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나는 사람들 선지자만 해, 중에서는 선지자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인격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격자라고 한. 근데 정치는- 보수 정치인 중에. 정치는요 너무 저질스러워서. 근데 목사님이 그런 판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네. 선지자 해 선지자. 선지자세요. 그렇지. 그러면요, 좀 제발 이분들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끄시지 마시고. 내가요 방송을 통해서 예수의 이렇게 뜻대로. 교육을 안 하면요 대한민국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나라가. 아이고 참 알겠으니까 목사님.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네. 마지막 국민들한테 인사 한번 해. 여기는 좌파만 우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다 들어. 다 1번 하고 있어요. 제 손가락을 아니, 자르고 아니, 좌파 또, 아니, 좌파. 그러니까 마지막 네. 제 인사하고 빨리 네. 인사하고 저기 저 김학성 교수님 들어오세요. 들으시고 또 이동 자, 교수님. 목사님. 그렇지. 네. 안녕히 계시고요. 그렇지. 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히 다음- 계세요. 다음 주에 또 그리고요. 봬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아니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자 말씀 김학성 교수님 또 들으시고 방송 다음 계속하세요? 편은 그럼 우리는 보통 하면 3시간씩 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준비 잘해가지고 와이 또 그래가지고 하고 자.